투데이 건강 클릭 시작하겠습니다. 안정원 아나운서는 어디 불편한 데 없으시죠? 워낙에 건강하시니까요. 네. 무릎 관련해서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노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노인성 질환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요즘에 그 여가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레저 스포츠 활동도 하시고 운동 즐기시는 젊은 분들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무릎 통증으로 병원 찾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치하는 경우가 또 종종 있대요. 네. 하지만 이 무릎의 통증이 느껴진다면요, 바로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네. 자, 오늘은 반월상 연골의 심한 손상으로 인한 증상과 치료법, 그리고 반월상 연골의 이식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용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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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장 흔한 무릎 통증의 원인이 바로 이제 반월상 연골 파열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이제 반월상 연골에 대한 구조에부터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반월상 연골이란 우리가 흔하게 그 물렁뼈라고 얘기들 하죠. 무릎의 그 뼈하고 뼈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고 베어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물을 얘기하는데, 잠깐 그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위에 아래 이게 뼈가 있으면은 안쪽과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 파란 부분에 연골이 있습니다. 네.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바깥쪽에 있는 연골은 약간 그 C자 모양을 하고 있고요. 안쪽에 있는 연골이 이렇게 좀 그 둥근 그 연골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연골들은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 연골을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의 그 특징은 가장자리에만 그 혈관이 있고 안쪽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쉽게 손상이 오고 한번 다치면은 재생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그 노화에 의해서도 쉽게 그 손상이 되는 그런 그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반월상 연골 파열의 원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령이 이제 좀 드시면은 노화에서 연골이 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상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통사고나 산지사고, 또는 이제 요새 스포츠와 관련된 많은 그 활동에 의한 손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선천적인 기형적인 문제 때문에도 연골이 파열이 될 수가 있는데, 잠깐 그림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연골이 우리가 흔하게 찢어졌다고 그러죠, 연골이. 네. 이게 연골이 파열이 되는 것은 옆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여러 형태로 이렇게 파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상되는 기전이나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열이 될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바깥쪽 연골인 경우에 드물지 않게 연골의 기형인 환자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무릎의 연골은 가장자리로만 이렇게 초생딸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은 이게 관절 안쪽으로 연골이 자라 있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 심하게 완전히 이렇게 그 관절을 덮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뼈하고 뼈 사이에 쉽게 걸리고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파열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연골의 형태에 따라서 또 파열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반월상 연골이 파열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연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쪽과 바깥쪽에 각각 하나씩 있는데요. 연골이 손상이 된다면 손상된 쪽, 내측이나 외측에 통증이 있는데, 처음에는 무리할 때, 예를 들자면 뛰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할 때 통증이 있지만은 점차 연골 파열이 진행이 돼서 관절에 염증이 더욱 진행이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잘 때도 아프고 서 있어도 아픈 경우가 이제 연골 파열의 진행했을 때 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병원을 찾아서 올바른 치료가 굉장히 시급할 것 같은데요.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 파열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골에는 혈관이 없고 한번 다치면은 쉽게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연골이 파열이 된다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골의 손상이 오래전이 아니고 최근에 다쳤고, 가능하다면 봉합수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연골의 파열을 조기에 발견을 못해서 진행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연골을 최대한 살려서 부분적으로만 다듬어내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잠깐 그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은 연골이 이렇게 파열이 된 것을 이렇게 실을 이용해서 저희가 연골을 봉합을 하는 그런 수술 방법인데, 만약에 이렇게 봉합을 할 수만 있다면은 연골의 기능도 살리고 관절의 손상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좌측의 동영상을 보시면은 파열이 된 지가 오래되고 이걸 방치했을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덜렁거리고
봉합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골을 이렇게 좀 대부분 제거를 해야 되는 수술을 통해서 통증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후유증이 남고 뭐 좀 문제가 오겠죠 이제. 네. 아무래도 후유증이 남고 문제가 오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연골을 많이 이제 절제를 해내면 해낼수록 그 후유증은 더 크게 남는 거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연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프링 같은 역할, 베어링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골이 없다면은 연골이 없는 위아래 뼈들이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잠깐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쪽이 정상적인 연골이라면은 이쪽에는 연골이 기능이 지금 많이 없어진 상황이고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연골이 지금 관절 안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같은 환자의 이것은 관절경 직접 수술해서 찍은 사진인데 그림에서 보시면 이 가장자리에는 이미 연골이 다 떨어져서 밑에 이거 뼈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까지 온 경우거든요. 이런 환자들은 초기에는 설령 연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관절면이 유지가 되다가 뼈가 닳고 뼈가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완전히 관절이 붙어서 네. 젊은 나이에도 심한 관절염이 올 수 있는 그런 후유증이 발생이 됩니다. 네. 결국 이제 뼈와 뼈끼리 계속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부딪히다 보니까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예, 예. 이게 관절염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이 관절염이 참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은 없을까요? 사실 최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연골 손상이 돼서 관절염이 오는 경우에는 사실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설령 그런 환자가 뭐 10대, 20대 젊은 층이라고 하더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통증을 이기고 지내다가 나중에 인공관절을 넣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다른 사람의 연골을 환자의 이식을 해주는 바늘상 연골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은 사체로부터 채취한 바늘상 연골이 되는데 이것을 환자의 무릎에 이렇게 이식을 해주어서 네. 관절 연골도 보호를 하고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최근에는 시행이 되고 좋은 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과거에는 뭐 별다른 치료법이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바늘상 연골 이식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앞서 그림에서 보셨듯이 연골이 없어서 관절염이 오는 경우에는 아주 심한 통증을 동반한 관절염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연골 이식을 통해서 관절염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통증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통증까지 치료가 가능하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네. 예.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바늘상 연골의 이식술이 필요할까요? 연골을 제거를 하고 나서 관절에 통증이 있다면 우선적인 연골의 이식 수술의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십자인대 파열에 동반이 돼서 연골 파열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 연골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대부분 절제한 경우에도 이식 수술이 고려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젊은 층에 10대에서도 연골을 대부분 절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피치 못하게. 이런 경우에는 나이가 먹게 되면 필연적으로 관절염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방적으로라도 바늘상 연골 이식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이식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면은 50세가 넘는 분들은 바늘상 연골을 일단은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50세가 넘으면 아무래도 관절 연골의 손상이나 다른 부위에 관절염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이외에도 설령 젊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심한 관절염이 와 있는 경우에도 대상이 안 됩니다. 또한 오다리나 X다리 같이 이렇게 다리에 정렬이 이렇게 심하게 안 맞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연골 이식을 해도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연골의 이식 수술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혹시 오늘 TV 보시면서 내 다리가 옷자로 너무 휘었는데 관절염 있는데 이게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인이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병원은 가시면 어떻게 좀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까? 가능하고 안 하고요. 일단은 설령 이제 정렬이 안 맞는 예를 들어서 오다리나 X다리라고 해서 수술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골 이식을 하기 전에 휘어 있는 다리를 교정하는 수술을 먼저 하고 연골 이식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저희가 일반적인 엑스레이 이외에도 특수한 엑스레이 촬영이 있습니다.
다리를 꺾고 부하를 줘서 찍는 엑스레이가 있고요. 이외에도 뭐 가장 이제 정확한 검사는 MRI 검사 방법이 있는데 네. 이런 몇 가지 검사를 통해서 수술 여부를 가능한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수술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수술이. 그래서 이 보험 적용 여부가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현재 보험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죠? 안정은 씨 만약 연골 이식을 한다면은 네. 그 연골 가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연골 가격이라. 그래도 몇백만 원은 할 거는 같아요. 굉장히 좀 예. 고가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은 들어요, 사실. 예, 네. 5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 연골 가격만. 예.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나 기타 이제 수술할 때 쓰는 소모품까지 하면은 아주 큰 비용이 드는 고급 수술이라고 할 사실 수가 있거든요. 경제적 능력이 좀 없는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좀 궁금하신 부분이 그래서 많거든요. 수술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보험 적용 여부를 요즘에 많이 네. 궁금해들 하시는데 네. 첫째 연령은 20세에서 45세까지가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아. 너무 어린 사람들도 안 되고요. 예. 네. 45세가 넘어가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한 연골을 제거한 것이 3분의 2 이상을 제거한 경우에 보험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그 미만이라고 한다면은 보험 적용이 대상이 되지 않고요. 연골은 내측과 외측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측인 경우에는 1년, 외측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이 경과가 되어야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환자 한 사람당 1회씩만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저기, 원장님. 똑같은 연골인데 왜 내측하고 외측하고 보험 기준이 달라요? 그 이유는 예. 관절염이 오는 그 손상의 정도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바깥쪽 연골인 경우에는 체중 부하가 100% 이 반월상 연골을 통해서 이게 체중이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예, 내측인 경우에는 반월상 연골과 관절 뼈가 50% 정도 이렇게 나눠서 체중 부하가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에 연골이 반월상 연골이 없다면은 쉽게 관절염이 올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이외에도 외측 반월상 연골인 경우에는 우리가 무릎을 구부리고 필 때 그 밑에 있는 경골에 대해서 위에 있는 그 대퇴골이 구부리고 필 때 로테이션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뒤틀리는 그런 무리가 가기 때문에 더욱더 관절염이 일찍 오기 때문에 외측은 내측보다 6개월 정도 일찍 그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외측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후 그리고 이제 내측은 1년 이후 보험 적용 기간이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반월상 연골의 이식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네. 수술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손상된 연골에 대해서 어느 부위를 이식할 건가를 먼저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또는 이제 내측을 할 건가 외측을 할 건가를 확실하게 정해서 환자의 그 정확한 연골의 크기를 MRI와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정확한 그 환자의 연골 크기를 측정을 하면은 그 연골에 맞는 그 다른 사람의 연골을 구해야 되겠죠. 네. 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 개개인에 따라서 연골의 크기나 그 두께나 그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이제 신청을 해서 맞는 것을 구해야 되고요. 잠깐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환자한테 맞는 연골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 관절 안에 삽입할 수 있는 연골의 모양을 직접 이렇게 다듬게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다듬은 연골은 환자의 무릎에 이렇게 이식을 하게 되는데 바깥쪽인 경우에는 부착 부위가 짧기 때문에 하나의 뼈로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겠고요. 네. 내측인 경우에는 뼈 부착 부위가 넓기 때문에 두 개의 뼈를 각각 고정하는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측과 외측은 좀 수술적인 방법이 다르고요.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반대에서 관절의 연골 손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심하지 않다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위에 이렇게 덜 사용되는 부위에서 뼈하고 연골을 채취를 해서 관절 연골이 손상이 된 부위를 이렇게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술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이식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예. 네, 볼 수 있을까요? 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연골을 환자에 맞는 연골로 이렇게 모양을 다듬고요. 다듬은 연골을 삽입하기 위해서 손상된 연골을
제거를 다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뼈를 고정할 수 있는 터널을 뚫고요. 그 터널을 통해서 연골에 있는 그 뼈를 먼저 삽입을 하고 고정을 한 후에 연골을 관절내로 이렇게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연골을 실을 통해서 다 봉합을 하고 나서 그 촬영한 사진이 되는데요.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 실들이 보이죠. 네. 네, 이것이 그 봉합을 한 실들이 되겠는데 보통 한 몇 개월, 한 6개월이 지나면은 연골이 그 이식한 것이 치유되는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수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이식한 연골들이 잘 아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환자의 사진이 되겠고요. 네. 이 그림은 수술 전 심하게 손상되어 있고 너덜거리죠. 비록 연골은 있지만은 이런 연골들은 거의 기능들이 없는 연골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은 연골을 이식한 사진인데 일단 건강하고 폭이 넓고 제대로 된 연골을 이렇게 삽입한 수술 후의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워진 듯한 느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좌측 그림은 연골을 이식하기 전이고요. 우측 그림은 연골을 이식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한 후에 재활치료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측과 외측은 조금 고정 기간이 다른데요. 외측은 아무래도 조금 치유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주 정도 고정을 하고, 내측은 2주 정도 고정을 한 이후에 관절 운동을 위한 꺾기 운동을 하고 이후에 근력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좀 더 나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활치료도 필요하게 되겠죠. 네, 무엇보다 이제 궁금한 게 결과인데요. 예. 이식술 후에 원상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참 좋은데요. 네. 다치기 전 상태, 정상의 관절로서 사실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연골의 손상이 심할 경우에 그냥 둔다면은 관절염이 오고 통증이 심해서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까지 넣어야 되는 그런 아주 큰 이제 후유증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관절염을 예방을 하고 통증을 치료하는 그런 거에 만족을 하는 것에 치료의 목표를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무릎 통증의 흔한 원인이 되는 반월상 연골 파열의 증상과 치료법 그리고 이식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